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3월 8일 밤입니다. 오늘 좀 특별 방송을 합니다. 전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잠시 전 오후 5시 넘어서 석방이 됐습니다. 대검이 오늘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적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다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적시 항고 시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그리고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석방 지휘에 따라 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와서 마중 나온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허리 숙여 인사한 뒤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하위 25부가 어제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 만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하는지 또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요? 아직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은 적법하다는 것입니까? 기가 막히는 것은 특수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라고 불리는 윤 대통령 수사팀이 즉시 항고할 것을 대검에 강하게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검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한 것인가요? 오후 내내 대검은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다, 이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방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일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은 지 만 하루 가까이 즉시 항고를 두고 박세현의 특수본과 시무정의 대검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윤 대통령 수사팀이 오랏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구속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오동훈과 시무정을 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킨 진짜 내란을 벌인 자들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15부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 내란 수괴, 즉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동훈에 체포돼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1일 만입니다. 무려 51일 만입니다. 그리고 시무정 박세인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된 지 40일 만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후로는 31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달이 갔습니다. 검찰이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하지만 많은 법률가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즉시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법원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됐다며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범인 김재규 사건 재심까지 언급했습니다. 구속 취소는 보수과는 달리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의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할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 서부지법의 판단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뒤집힌 셈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는 모두 위헌 위법한 것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법을 공부하고 정의를 세우려는 법률가라면 마땅히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터잡은 것입니다. 다시 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가긴급군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가 2시간 만에 즉시 해제를 요구하자 이에 순응해서 해제했다. 윤석열은 내란죄를 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는데도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사건이라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을 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한 뒤에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그리고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그렇다면 공수처 오동훈이 청구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모두 불법영장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 법률가라면 응당, 당연히 쉽게 나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심우정과 박세윤은 구속기간이 도과했는데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처럼 장황하게 다시 윤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의 난이 아니라 공수처 오동훈과 검찰, 심우정, 박세현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들까지 가담을 한 오동훈, 심우정의 난이라는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뒷배가 누구든 이분이 난은 오동훈이 난이자 심우정이 난이다. 그들 역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난을 일으켰으니 말입니다. 역사를 상고하면 권력을 전횡했다가 멸문지화를 당한 베셀라치가 어디 한둘입니까? 자신이 그 권력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릇일 때 이 권력을 남용하고 전횡하기 마련입니다. 그릇에 비해서 그 그릇에 담을 인품이 넉넉하다면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죠. 나는 이번 의회 권력에 기댄 오동훈이 난 역시 자신의 그릇에 넘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법에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서부지법의 판사들은 하나같이 이념에 경도되어 공수처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금하겠다 하는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발부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영장은 당연히 불법영장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관여한 판사 3명은 그 불법에 눈을 감았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예외로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서까지 붙인 불법에 불법을 더한 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판사는 아직 판사로서 재판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문명국입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아닌 이름 없는 시민이 이런 불법영장으로 체포가 되고 구속되고 더 나아가 처형이 된다면 그는 누구에게 억울함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프랑스 혁명 때 광장의 단두대에서 목을 자른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이번 내란죄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입니다. 그 재판부가 구속에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기소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뒤에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보강할 목적으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법원에 2차례나 청구를 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기각됐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한 뒤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심우정이 결정한 거죠. 그러나 이번 합의 25부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인데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쯤이었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장심사 등의 절차에서 피의자 신문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관련 부분을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체포가 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를 뒤인 1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 7분이라는 시간이 쓰였습니다. 그 33시간 7분은 검찰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구속기간에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 일수를 산입하지 않겠다고 계산을 합니다. 지금 관리가 그렇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분 단위로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와 연관된 문제는 그 정답이 모호할 경우에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두비오 프로레오, 그 레오가 피고인이란 말입니다. 인두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이 로마법 1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검찰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한 해석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이 편의적이며 방만한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계산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사용된 이틀과 그리고 10시간 32분이 쓰인 체포적부심 그날 하루까지 대해서 사흘을 산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4일 자정이 시한인데 1월 27일 자정이 기간 만료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불산입 시간은 33시간 7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불산입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구속기간을 3일 연장을 하면서 추가 구속기간을 38시간 넘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피의자,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인두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재판부는 이날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체포적부심은 불산입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모두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옳다고 했습니다. 법원 결정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 해석대로 이 불산입 기간을 일수로 해석을 할 경우에 하루하루에서 사흘을 공제를 할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실제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 또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 10일을 약 9시간 45분간이나 도과한 불법 구금 상태에서 구속 기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관여한 자들이 경천동지할 일은 바로 그 다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이 문제는 곧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수처 오동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내란제 프레임을 씌우자 곧 윤석열 신병 확보 경쟁이 뛰어들었습니다. 내란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검찰이 서울고등검찰청장 박세인을 내세워서 특수본을 만든 뒤에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그대로 흉내낸 것입니다. 오동훈은 국회 등에서 그간 공수처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가 내란죄여서 적법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그도 법을 공부를 했고 판사까지 지낸 분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동훈은 직권남용 범죄의 고위범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직권남용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아주 의도적으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는 결코 직권남용죄 수사에 터잡지 않은 위협적인 수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 판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련 범죄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솔직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명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법원이 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검사들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영장은 당연히 불법 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한편 재판부가 세 번째 지적을 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구속기관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고 윤 대통령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 인체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다. 재판부는 별도 설명 자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거론한 예가 바로 김재규 재심 사건을 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시간은 너무 많이 경과되었지만 그래도 법원이 다시 정의의 편에 섰다는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제가 외부 방송은 물론 이 방송에서도 자주 말해온 것은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터뷰 프로그램이라는 로마법 이래의 형사법이 오랜 대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이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법관은 이념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입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 나라 사법부에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 절차를 벗어난 불법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법관들이 그 불법의 편에 서 있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분노를 어떻게 사귀어야 합니까?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 여부입니다. 아까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검은 즉시 항고를 하지 마라. 일단 석방을 하겠다. 석방 지휘를 했는데 수사팀인 특수본 박세인이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계가 끝내 진영 논리에 빠져 허우적대는 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불법영장이라는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우정은 그리고 박세인은 무엇을 더 망설이는 걸까요? 한편 이번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그런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많은 언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문은 법원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 해소 필요를 구속 취소 사유 중에 하나로 제시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공수처의 수사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그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지법부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관련 범죄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일절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요? 현직 대통령을 떠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그만큼 방어권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조차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 대표니까 방어권을 보장하게 해달라. 이렇게 업소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창훈 판사는 범죄는 소명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은 불법 영장에 의해 방어권을 제한받았습니다. 역지사지로 이재명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 판사들을 모조리 탄핵 소추하지 않았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위배해서 수사기록을 송부 촉탁하면서도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송부 촉탁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실제 공수처가 수사를 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윤 대통령을 불법영장에 기한 구속성토로 그대로 두는 것은 자칫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일부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이 위반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하는 문제를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왔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적어도 그런 불합리한 점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뺐지만 여전히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 무죄 판단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시다. 저는 기소 자체가 불법이어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일부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판단을 하면, 그래서 파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반대도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어떻든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법원이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이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려면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제기해서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방어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간 의심받아온 절차 유법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일종의 특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하자 7일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유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공수처의 변명이라고 해야 합니까? 민주당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7일 오후에는 긴급 의총까지 열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가 내란죄 범인이냐 하는 것으로 나라가 내진 상태에 들어갈 판입니다. 이재명은 7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과연 윤석열은 12월 3일 밤에 군사 쿠데타를 한 것입니까? 기껏 병력 280명을 국회에 보낸 것이 군사 쿠데타라고 보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이 현재 상태를 여전히 내란 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말입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참 자기 나름대로 편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내란은, 이 진짜 내란은 언제 끝날까요?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